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무섭게 빠지면서 시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목요일 하루에만 17%가 폭락해서 6만 달러 선이 깨졌는데 이게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10월 고점이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50% 이상 하락한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지금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또 정부 부채 걱정 때문에 금값은 오르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통념들을 어떻게 깨부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번 하락을 그냥 가격이 좀 떨어졌네 하고 넘길 수가 없는 게 이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금, 즉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맞는지, 또 어느새 월스트리트와는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인플레이션 해지.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비트코인만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거라는 이 서사, 정말 감력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쭉 들고 있었다는 한 오랜 투자자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혼란스럽다. 모든 지표에서 달러가 약세인데 비트코인은 더 심하게 곤두박질 쳤다. 이건 우리가 약속받았던 것과 정반대다. 라고요. 이 한마디에 지금 투자자들의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가 아주 차갑게 증명하고 있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개수가 있는데요. 목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03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건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서로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죠. 마이너스 0.03이요? 그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금이 오르든 내리든 비트코인은 아예 신경도 안 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아주 공격적인 기술주 ETF 있잖아요. 그 ETF와의 상관관계는 0.4에 달했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한때 0.78까지 치솟았고요. 0.78이요? 그건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스 트레이딩의 수석 시장 전략가 마이클 오로크가 이걸 보고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킨 기술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레버리지를 일으킨 기술주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으로 비트코인을 샀는데 실제로는 기술주가 10% 빠지면 비트코인은 20%, 30%씩 더 심하게 빠지는, 사실상 같은 위험에 2배, 3배로 베팅한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엠파오의 수석 투자 전략가 마르타 노튼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시장이 불안할 때 가치가 오르는 위험 회피 자산, 즉 리스크 오프 자산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더 오르는 위험 선호 자산, 리스크 온 자산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나는 주식이랑 비트코인으로 분산 투자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분산 효과가 거의 없었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그건 월스트리트 자금이 들어오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진짜 금융위기 같은 게 닥치면 결국 비트코인은 금처럼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이제 믿음의 영역에 가까워졌다고 봐요. 오히려 이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트레드파이의 대안이 될 거라는 두 번째 신화도 깨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월스트리트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어요. 흡수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테미스 트레이딩의 조셉 살루치는 이걸 두고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와 한 침대를 쓰게 됐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초기 비트코인은 분명 탈중앙화,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금융을 꿈꿨어요. 반 월스트리트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블락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오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가 거래하는 수많은 투기 자산 중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항의 상징이었던 록스타가 뭐랄까 거대 기획사에 들어가서 아이돌 댄스곡을 부르는 느낌이랄까요?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네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흡수되었다기보다는 월스트리트가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길들였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탈중앙화라는 야생마를 ETF라는 우리에 가둬버린 셈이죠. 사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신화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은 그보다 훨씬 전에 깨졌습니다. 2013년 실크로드 사건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비트코인으로 마약 같은 불법 물품을 거래하던 그 다크 웹사이트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들 비트코인은 절대 추적 못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죠. 제 주변에도 이게 바로 미래의 화폐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FBI가 거래 내역을 다 추적해서 주모자를 잡았다는 뉴스를 보고 다들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죠. 맞아요.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탈중앙화, 익명성이라는 초기 신화들이 이렇게 하나씩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신화가 깨지는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때는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거의 천재 취급을 받았잖아요.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여서 주가를 부양하는 게 무슨 무한돈 복사 비법처럼 보였는데 이 마법이 이렇게 빨리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 무한돈 복사 모델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만 작동하는 거였죠. 목요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면서 지금은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보다 현재 가격이 더 낮은 소위 물린 상태가 됐습니다. 더 상징적인 건 따로 있어요. 한때는 이 회사 주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거든요. 아, 그 프리미엄이 디스카운트로 바뀌었다는 게 정말 상징적이네요.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보다 비트코인을 더 잘하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웃돈을 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말지 이 회사 주식은 못 믿겠다는 신호로 완전히 바뀐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시장의 심리가 180도 돌아선 거죠. 비슷한 전략을 썼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에 집중 투자했던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도 주가가 하루에 15% 넘게 빠지면서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했어요. 물론 그 회사 의장인 톰 리는 이런 변동성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통이다라고 방어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죠. 개별 기업의 전략 실패를 넘어서 사실 더 큰 약속도 있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금융산업 정체를 혁신할 거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라는 기대 말이에요. 네, 그 거대한 약속 역시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봐야 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또 뉴욕증권거래소가 24시간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런 건 분명한 기술적 진보예요. 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조셉 살루치의 지적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쓰이는 것과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 기술의 발전이 특정 코인의 가격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이군요. 맞습니다. 그는 모두가 토큰화와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자산을 체인 위로 올리겠지만 그게 암호화폐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가치와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의 가격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화들은 어찌 보면 가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믿음, 그 기술 자체의 절대적인 보안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바로 양자 컴퓨팅 말입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이건 잠재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누구도 해킹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가격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비트마인의 톰리 의장이 양자 컴퓨팅이 실용화되면 기존 비트코인 공급량의 최대 25%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잠깐만요. 25%요? 전체 비트코인의 4분의 1이라니 엄청난 양인데요. 그건 또 무슨 근거로 나온 수치인가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 수치는 비트코인 초창기에 채굴된 이후로 한 번도 이동한 적 없는 소위 구형 지갑에 잠자고 있는 코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같은 것들이죠. 이런 구형 지갑들은 나중에 개발될 양자 저항 프로토콜, 즉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보안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자물쇠는 새로운 종류의 만능 열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만약 누군가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손에 넣게 되면 이 낡은 지갑들을 열어서 엄청난 양의 코인을 훔쳐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이론적인 위협이지만 이런 가능성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네트워크의 절대적인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단단하고 믿었던 그 기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셈이죠. 정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낼 때 안전자산, 즉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첫 번째 믿음은 데이터상으로 약해졌고요. 월스트리트의 대안이 되겠다는 초심은 희석되면서 그저 또 다른 투기 자산이 되어버렸어요. 비트코인에 모든 걸 걸었던 기업들의 전략은 흔들리고 있고 이제는 기술적 보안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난 10여 년간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서사들, 즉 신화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 오래된 신화들의 잔해 위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의할 새로운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대로 그저 또 하나의 변동성 큰 기술 자산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 더 견고하고 새로운 목적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